안녕하세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는 하는데 저만큼 시원 통쾌하고 엄청나게 큰 복수를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딸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다시피 내 자식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네요. 남편과 전 고졸 출신으로 회사를 들어가서 나름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마땅한 직업도 없고 또 대졸자만 우선시하는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고졸 출신인 회사 사람들은 방황을 했고 일자리를 찾아보려다가 고졸 출신 사람들과 정보를 얻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서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였죠. 참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게 이렇게 진땀과 피땀을 흘려야 하는 것인지 정말로 처음 알았습니다. 서로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정말 서로의 존재가 한 줄기 빛처럼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4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진지하게 서로를 서로에게 완벽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동업을 했고 그게 잘 되면서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혼전 임신을 한 거였어요. 전혀 계획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처음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아이가 생긴 게 정말로 적응이 안 되었고 좀 뭐랄까요? 꽤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직도 난 내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 소녀일 뿐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책임질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 생각했으니까 결혼하자.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잘 살아가 보자. 내가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당신 지켜줄 거야. 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전 남편의 그 말에 정말 크나큰 감동을 받았고 아이를 지우지 않고 키우기로 결심한 후 황급하게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누구와 결혼을 하던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정말로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라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어요.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던 후에 생기던 어차피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고 다를 것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 마음고생하는데 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이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서 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님 서울대 의대, 어머님 서울대 음대 출신의 완전히 엘리트 집안의 제부. 그러니까 남편의 형도 서울대 법대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졸 출신의 장사를 하는 절 못마땅한 거였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집안에서 순수 서울대가 아닌 돌연변이가 나왔다고, 고졸인 애가 나왔다고 하면서 남편을 완전히 사자 취급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대학을 서울대를 안 가고 아예 진학을 안 했다는 말에 평소에도 어마어마한 차별을 했나 봐요. 남편 그런 말을 저에게 안 해서 전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당신 왜 그런 이야기 안 했냐고 하니까 자기한텐 그게 큰 상처이고 그래서 집안이 너무너무 싫어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저에게 말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당연히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했겠구나 하고요. 처음 시어머니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얘 때문에 미쳐. 애가 대학도 안 가고 무슨 장사를 한다 해서 내가 얼마나 뒤집힌 줄 아니? 그래도 뭐 돈은 잘 벌어와서 지 앞가림은 잘하는 것 같아 신경은 안 쓰이다만 여자라도 좀 근본 있는 애를 데려오는 줄 알았더니 지랑 똑같은 애를 데려와? 애가 들어섰으니 내가 뭐 판대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하겠니? 니네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게다가 예의도 없이 애들 덜컥 임신했는데 난 모르겠다.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이 눈에선 절 원망하고 미워하는 눈빛이 그득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는가 싶었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꾹 참고 전 남편만 믿고 식을 진행했어요. 상견례에서도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지만 할아버지가 시아버님이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했을 때 외래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와 집안을 무시하려고 하던 그 공격적인 표정과 말투가 쏙 들어가고 그러냐고 하면서 갑자기 몸을 사리더라고요. 어쨌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마 뭐 고조의 며느리 어쩌고 이런 말은 못했겠죠.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한 후 몇 달 뒤 저는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누굴 닮아 그렇게 속눈썹이 긴 건지 바라볼 때마다 막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이 딸만큼은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도록 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시댁 식구들도 전부 저에 대한 의심과 불신 그리고 무시 눈초리를 치우고 아이를 예뻐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첫 손자이니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 이쁜 아이를 어떻게 낳은 거냐고 자기한테 손주를 안기게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어머님이 따뜻한 태도에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어요. 아주버님도 처음엔 근본 없는 년이 내 동생 와이프가 되었다고 하면서 절 싫어했는데 조카가 너무나 귀여우니까 자기도 이런 아이 낳고 싶다고 하면서 비혼을 결심하던 아주버님 다시 결혼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자기를 등록하고 엄청 선을 보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랑 이제 급이 맞는 여자를 찾았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려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무렁 시부는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대대로 법조계 집안이고 또 그 여자 직업도 변호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있고 급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야 와 어떻게 나한테 대한 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냐?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하면서 싱숭생숭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어쨌든 일단 일은 벌어진 거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아이돌 보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결혼을 올리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요. 당연히 축하할 일이었죠. 전 마치 저희 일처럼 경사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 속에 그렇게 형님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형님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 자체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전 축복을 한 채로 그렇게 서로 아이 키우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제 아이와 형님 아이는 딱 2살이었고 같이 품앗이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도 또래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공감되는 것도 많고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아이가 초등학생, 거의 고학년이 되었고 형님 아이도 의젓한 초등학생 아이가 되었어요. 아주버님을 닮아 형님 아이는 키가 전교에서 가장 컸고 주변에서 럭비 선수를 시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덩치가 좋았어요. 반면 제 딸은 어릴 때 아픈 적이 많아서 몸이 여리여리했고 항상 손이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님,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장남이 아들을 낳으니까 제 딸은 손주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정도였냐면 형님 아들인 종훈이가 LA 갈비를 먹고 남은 그 힘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을 제 딸에게 건네주면서 너 이거 빨아서 먹어라. 아유 아까워. 우리 종훈이는 애가 원체기여서 살코기밖에 안 먹어요. 하면서 그 뼈에 남은 힘줄, 아니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을 제 딸에게 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할머니, 나도 살코기 먹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은 우리 종훈이 먼저 먹어야지. 예끼! 하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뭐 내가 내 손주 이뻐한다는데 뭐 그리 옆에서 말이 많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때 어머님과 대판 싸운 후 시댁에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크게 뭐라고 하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거의 완전히 끊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종훈이, 형님의 아들이 저희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였고 오다 가다 딸과 마주치면 딸이 불편해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타는 듯한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고 있을 때 저희 딸에게 큰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 뭐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낀 전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하고 넘겼는데 애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애가 말을 안 한다고 혹시 실어증이나 언어 쪽에 장애가 온 게 아니냐고 하면서요.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학교에서도 설마 애가 말을 안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수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놀란 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어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동 정신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실어증에 가까운 정신적 충격이 있었냐고 애가 큰 충격으로 말을 못하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억장이 무너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결과 알고 보니 딸이 학교에서 거의 전교 왕따였다고 하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딸에게 모두 등을 돌리고 1학년, 2학년, 6학년 등등 뭐 가릴 것 없이 전부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을 걸지 않았고 크게 상처를 입은 딸이 그때부터 말문을 닫은 거였죠.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 안 나온대요. 그 사실을 몰랐던 전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내가 애한테 잘 해줘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정말 미안함과 죄책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서 절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벌어지나 싶었죠. 그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딸은